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의 고은별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면서 전세로 수요가 몰린다는 점,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광명 뉴타운과 가평군 대성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6344-7559번, 문자상담 070-445-0100번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부동산에 관련된 핫 이슈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네,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이슈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4분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9월부터 우리가 이제 12월까지 이제 4분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3-4분기는 8월 말까지로 끝나거든요. 그럼 8월 2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나온 이후에 4-4분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는 이제 물가 있지 않습니까? 물가의 상승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2017년 4-4분기는 결산 분기입니다. 따지려면요, 2017년을 마감하는 그런 기점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기점이 바로 9월과 10월이 있어요. 우리가 고은별 아나운서도 말씀하신 바로 전세 시장이 대요동을 칠 조짐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9월, 10월 달에 많은 이사철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희 역시 엄청난 연구를 해서 이렇게 4-4분기, 특히 4분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그 자료를 말로는 안 하고 저는요, 자료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오늘은 2017년 부동산 시장 분석과 전망입니다. 4분기고요. 자, 4-4분기. 자, 9, 10, 11을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4-4분기를 지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분기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저 보면요. 자, 경제 성장률 전망치 2.8%. 예, 당초 2.6%였지 않습니까? 지금 2.8%.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 정부에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어떻든 3%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8%든 2.9%든 2%대입니다. 자, 2%대는요, 전 세계 어디서나 얘기하는 거죠.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이 2.6%였거든요. 작년이요. 자, 그럼 2.8%. 재작년에는요. 재작년 또한 2%대였고 계속 연속 3년간 2%대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자, 우리가 근대화 들어서 2%대 성장, 최근에 들어서 2% 성장 있었던가요? 예, 제가 볼 때는요, 근대화 들어서 2%대 성장률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5%, 6% 성장을 보였던데, 자, 2%대 3년간 그렇습니다. 자, 3년간 2%대. 자, 그런데 내년은요, 2.8% 지키기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요, 내년은요, 2%대 깨집니다. 자, 반도체 호황이 꺼진다면 제로 성장이 시작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년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기조가 2.8%에서 5% 안 올라갑니다. 지금요. 지금 중국만 해도 6%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는데, 그나마 우리는 2%대 플러스 성장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요. 자, 그 다음에요. 4-4분기 또 들어와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된다. 자, 기준금리 1.25죠.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금리하고 똑같아졌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0.25 올려서 1.5가 된다면 우리나라 금리 반드시 올릴 것이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자, 미국 금리가 1.25예요. 일본의 금리는 얼마일까요?
일본의 금리는요? 예, 일본 금리요.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금리도 당연히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그랬잖아요. 예,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더 우방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일본이 미국 금리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 금리가 미국을 따라간다고요? 미국 경제는 미국 경제고요. 우리 경제는 우리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저성장 국면에 들어왔는데 금리를 올리면요. 내년은요. 제로 금리 들을 수 있는데 제로, 성장률 제로입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금리 함부로 올린다 못 올린다. 예, 금리 함부로 못 올립니다. 금리 올리는 순간에는요. 모든 경제 지표가 다 하락할 겁니다. 부동산은 당연한 거고요. 생산 물가 당연히 또 떨어지겠죠. 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올해 금리는 동결이다. 예,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보여죠. 오히려 제가 보는 게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일본처럼요. 제로를 더 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못하냐? 가계부채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예. 자, 그렇다 보면 돼요. 자, 4사 분기 금리는 동결로 갈 것이다. 예측해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보죠. 벌써 전세는 상승하고 월세도 상승한다. 예. 저금리 시대는요. 월세가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많습니다. 왜 그러면요. 은행에 넣어봐야 제대로 이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이자 갖고 생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자, 지금 아파트 못 짓게 다 눌러놓죠. 눌러놓으면 전세금 제가 봐서는 폭등합니다. 자, 전세금 폭등하면요. 신규 아파트 또 가격 또 올라가죠. 그럼 월세, 예, 월세 지금 공급이 많아 좀 내려갔죠.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공급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월세금도 올릴 겁니다. 그러면요, 서민만 죽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서민만, 돈 없는 서민만 이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예. 자, 월세 상승하고 전세 상승하고 여기에 집값까지 상승한다면요. 3구죠, 3구. 예. 그렇게 나타날 걸로 제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물가 상승률은요, 4%대로 진입을 할 것이다. 달걀 파동 나오죠. 물가는 자꾸 올라가죠. 화폐 가치는 뚝뚝 떨어지죠. 또 양적 완화는 하죠. 저희 정부에서 11조 또 양적 완화 하지 않습니까? 조기 집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양적 완화하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로도 얘기도 하는데요. 자, 빵 하나 살려면요. 우리가 얘기는 자동차를 가득 실어야 이제 빵 하나 사랍니다. 화폐 대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되는 법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물가 상승률 4% 진입했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모든 지금 물질들은 4% 올랐다고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 가만히 있어서 4% 오른 겁니다. 예, 화폐 가치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런 다음에 8월 2일 날 뭘 눌렀죠? 재건축 하락입니다. 서울 지역 특히 재건축 전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매 금지에다가 가격은 뚝뚝 떨어지죠. 그러면 뭐만 남느냐 이거죠.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아파트 질 데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재개발이 상승할 것이다. 예, 강북 중심으로요. 자, 재개발은요.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지역은요.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팔 수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못 판다는 겁니다. 자, 어떻든 재개발은 그래도 팔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줬지만 재건축은 전혀 팔 수가 없죠. 거래가 안 됩니다. 있긴 있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예, 관리처분 인가가 3년 이내에 안 났다면 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착공이 3년 이내에 안 났다면 팔 수는 있습니다. 재건축도요. 근데 그런 지역은요. 3년은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 재개발로 몰릴 것이다. 유동자금이. 그렇다면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 지역으로 하고 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4사 분기에는 그런 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수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제성장, 그 다음에 금리 동결, 전세 상승, 월세 상승, 물가 상승률 4%대 진입, 재건축 하락.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좋은 지역, 바로 재개발 지역, 강북 지역에 투자하는 게 지름길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4, 4분기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4분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박사님이 직접 추천해 주시는 매물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사님이 준비해 주신 매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매물 만나기에 앞서서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상담 02-6344-7559번, 문자상담은 070-445-0100번으로 많은 연락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동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매물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 역에서부터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지 면적 56제곱미터, 전용 면적 82제곱미터로 방 3개, 거실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4층 중에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의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가 1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실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요,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인데요. 네, 박사님 오늘 이 광명 뉴타운의 입지 여건 먼저 살펴볼까요? 예, 네. 광명은요, 우리 경기도입니다. 자, 경기도인데 투기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선포가 되지 않았죠. 이 지역은요, 바로 잘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광명시청하고 좀 가깝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에 광명시청 이렇게 표시된 바로 이 지역이 광명 뉴타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또 광명에 보면 뭐 신축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죠. 어느 기점이 많냐면요, 바로 KTX 기점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죠. 광명역 기점으로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이 더 좋을 것인가? KTX 기점으로. 자, KTX 기점은요, 지하철이 안 다닙니다. 자, 광명시청을 기점으로는 지하철이 다니죠. 첫 번째는 7호선입니다. 강남을 쭉 주파를 해서 이렇게 건드려 가죠. 또 하나는요, 1호선입니다. 강남을 가면 이제 강북을 가겠죠. 1호선. 강북을 또 기점으로 쭉 가죠. 의정부에서 소유산, 동두천까지요. 자, 이 두 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지하철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있죠. 예, GTX요. GTX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광명을 통해서 이렇게. 자, 어쨌든 GTX 1호선, 7호선, 예, 전철 역세권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KTX 지역의 신규 아파트가 25평이 7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 광명, 지하철 타고 가는 지역은 얼마에 거래가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거래가 될 것이다. 예, 광명은요, 강남 생활권이에요. 바로 그 위에 양천구가 있잖아요. 양천구가 기점하고 보면 광명이 실질적으로 서울 생활권이죠. 예, 그런데 특히 이 강남 쪽에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많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우리가 투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이 지역은 또 재개발입니다. 재건축, 제가 사람 얘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재건축 이 지역, 광명 하안동하고 철산동 있습니다. 재건축하려면 좀 멀었습니다. 조금. 그렇지만 재개발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니 지금 조기에 선점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주변에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개발 호재가 광명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입니다. 전체 1구역도 16구역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되는 구역은요, 2구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지부진한 데는요, 잘 추천 안 해드립니다. 재개발은요, 무조건 사업 속도가 빠른 게 좋다는 겁니다. 사업 속도가 빨라야 자금을 빨리 회수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역세권에 근접해 있는 것을 오늘 소개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두 번째는요, KTX 광명역 있죠. 바로 환승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요. 그리고 그 터미널이 있고요. 그 옆에가 코스코가 있어요. 코스코 굉장히 크죠. 뭐 회원제로 하지 않습니까? 자, 또 그 옆에가 롯데프레임 아울렛이 다 붙었어요. 이렇게 직장 가서 보세요. 주차비 공짜니까요. 롯데프레임 아울렛 있고요. 또 그 옆에요. 이케아가 있어요. 우리가 이케아 1호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쇼핑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가보세요. 한번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한 몇 시간 계셔도 절대 나가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전 가서 한번 구경해 보죠. 굉장히 시원하고 쾌적하다. 그런 지역이다. 신도시급이죠. 이런 지역 자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또 도시고속도로 개통이 됐죠. 언제냐면 2016년 7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강남까지 주파가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 상권이라는 겁니다. 이 광명 뉴타운은요. 그러다 보니 현재 떠오르는 그런 뉴타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명 뉴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큰 투자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어서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죠? 네, 투자 포인트는요. 본 지역은 입주권이에요. 재개발이고요. 아파트를 자기가 골라서 신청이 가능하다. 26평형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죠. 34평 당연히 신청 가능하고요. 40평대 당연히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20평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골라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26평형이 가장 인기가 있으니 26평형을 신청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자, 입주권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이요. 분양권도 아니고 입주권이 현재 주택이 있기 때문에 자, 사업시행인가는 작년에 10월달에 완료가 되고 관리처분이 곧 임박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기업 세개회사입니다. 3,000세대가 건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분양이 약 1,000세대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일반 분양 1,000세대 어마어마합니다. 사업성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 지역은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이 볼 수 있는데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매물 자체에는 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매물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는 빌라예요. 그냥 빌라인데 도로가에 있는 빌라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보시면 4층 건물 정도 되죠. 여기에 한 세대를 내가 산다. 그러면 입주권을 받으면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권리다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취득세 1.1%고요. 보시면 굉장히 단지가 큰 규모로 탄생되죠.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단지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말씀드려요. 단지가 1,000세대 이상은 되는 게 좋고요. 또 조망권도 좋습니다. 본 지역은 목감천을 바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층부로 제가 말씀드리면 34층 강남 버금가는 그런 높은 층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 매물이기 때문에 투자 전망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투자 전망을 제가 해보면요. 59제곱미터 25평형 또는 26평형이죠.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인데요. 전 분양가는 옵션 포함해서 3억 5천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어떤 분이 옵션이 그러다. 옵션이 뭐냐고요. 베란다 앞에 확장해 주는 거예요. 가전제품 드리는 조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분양가는 5억 5천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자, 주변 시세는 현재 4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4억에서 4억 5천 사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입주 시세는 제가 예측을 해보면 2020년도로 보는데요. 7억까지는 전망을 해보는데 지금 신규 아파트가 점점 정부의 규제를 해서 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석이 더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석이 10개가 있는데요. 8개 보석을 부셨어요. 버렸다는 거죠. 망가뜨린 거죠. 그 2개 보석은요.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매물 가격도 함께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현재는 입주권이에요. 취득세 1.1%고요. 매매 금액은 2억 4천에 나왔고요. 전세가 1억 3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투자액은 대출 없습니다. 대출 필요도 없고요. 1억 1천이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매물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매물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토지입니다. 대지 면적 378제곱미터, 구 114평형 모델인데요. 이 토지의 매매 금액은 평당 120만 원으로 총 1억 3,700만 원, 대출은 8,220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실투자 금액은 5,48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매물은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입지 여건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입지 여건은요. 대성리역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민관광 유원지로 유명하죠. 대성리 하면요. 대학생들,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치고 대성리 관광지 안 가본 분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대성리역이 있습니다. 기차역. 용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대성리역. 예, 거기서 바로
10분,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그 기점으로 우리가 청평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가깝고요. 구리시, 그 다음에 하남시, 양평군에 가깝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대성리라고 보시면, 대성리 하면 또 청평 유원지 유명하죠. 청평 때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수상스키 유명하고요. 자, 그런데 그 지역, 매물 바로 위에가 아침 고요, 뭐 있죠? 있습니다. 예, 제가 다 말씀드리면 홍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홍보비를 받아야 돼요. 말씀 못 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데가 있죠. 스키장. 배 무슨 스키장이 있더라고요. 배 스키장. 예, 또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차량으로 가면요. 한 7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차량 그때 체크를 해보니까요. 또 그 옆에 보면요. 대성리 하면 또 유원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또 그 옆에 보시면 또 골프장이 있죠. CC 있습니다. 양 무슨 CC 있고요. 또 그 옆에 보면요. 천 무슨 또 스키장이 있습니다. 주변에요. 마지막으로 설명 안 드린 데가 있는데 강촌 근처에 L 무슨 또 스키장이 있어요. 스키장이 주변에 3개 있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맨날 할 거예요. 겨울에는 스키 타러 다녀야 되고요. 여름에는 수상 스키 타셔야 돼요. 맨날 스키만 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 이때는요. 가을, 특히 가을철 지금요. 예, 버섯 채취하러 다니세요. 버섯. 봄에는 나물 채취하러 다니시고요. 이 지역이 전부 산 아닙니까? 가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그 지역 가보세요. 다 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 매일같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일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가서 이렇게 매입하셔서 집을 적고 하시면 좋은데 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땅 구입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의 주변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게 예정돼 있나요? 네, 개발 호재도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왜 개발 호재가 집중되어 있는지 저도 그걸 모르겠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아마 그런가 하지 않겠냐 그러고요. 요즘 뭐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첫 번째는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지금 현재 짓고 있죠. 곧 개통할 거고요. 제2영동고속도로 지금 서울 양양은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추후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뭘 타고 간다? KTX 타고 다닐 때 됩니다. 곧 있으면요. 자, 경춘선 대성리역 근처에 인접해 있는 용산부터 대성리까지 1시간 30분 소요됩니다. KTX까지 지나갑니다. 전철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기차가 아니라요. 전철. 그림 정확히 보세요. 전철입니다. 자, 전철인데 이제 KTX가 이쪽으로 또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번지어, 청평 설악면에 장대기로 지금 신설하고 가고 있어요. 다리 놓고 있어요. 그럼 땅값이 자꾸 올라가죠. 개발 호재가 많은 면에서. 주변에 또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어디 간다? 아침, 고요, 무슨 뭐 가셔야 되고요. 또 여름에는요. 대성리 유원지 가서 수상스키 타셔야 돼요. 수상스키. 그다음 또 수동계곡 또 옆에 있고요. 또 가을에는요. 충령산 가을 단풍. 제가 충령산 그곳에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년마다 사 먹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드셔보세요. 여기 가을 단풍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야영 한번 가보세요. 한 달 예약 줄 서 있습니다. 이때. 빨리 예약하셔야 돼요. 지금 예약해야 가을 단풍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역 3개의 스키장이 있어요. 활강장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렇게 너무 할 거리가 많아요. 놀거리도 많고. 근데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좋죠. 너무 일만 하시면 안 돼요. 이쪽 지역은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물의 투자 포인트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3차를 좋아하거든요.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전원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울하고 대성리 46분 국도가 있어요. 거의 고속도로 같아요. 가서 보시면요. 30분 이내에 주파가 가능합니다. 근데 단이 있어요. 토요일 날은 가지 마십시오. 토요일 날은 제가 가보니까 엄청 막힙니다. 이쪽에 너무 많이 놀러 가셔서요. 그러면 차라리 토요일 날은 전철 타고 가십시오. 대성리역에서 10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이 필요 없다. 본지역은 대지입니다. 자, 대지를 사가지고 내 땅을 놀려놓으면 어떤 분이 왜 거기다가 국가가 경작을 안 해야 하고 벌금입니다. 대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전답을 사면요. 만약에 거기 경작 안 하시면요. 벌금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 조사합니다.
예, 그래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도 또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농사를 안 져도 된다. 왜? 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지 땅 사서 내가 집 안 짓겠다는데,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안 져도 그만이고 거기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 대지를 텃밭으로 사용한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안 한다는 거죠.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이 매물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네. 그 이 더운 날 가가지고 네. 그 현장 실사하면서 사진 찍어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정말 청평댐이 탁 보입니다. 이 전경이요. 제가 직접 촬영한 거예요. 또 여기 전원마을 주택지예요. 또 보시면요. 그리고 현재는 뭘로 쓰고 있다? 예, 지금은 대지인데 밭으로 쓰고 있어요. 예, 현재 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밭으로 쓰고 있어요. 밭이에요. 밭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나무 심어 쓰셔도 돼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전원주택을 이미 진사해요. 밭을 사서 이 대지를 사서 집을 졌어요. 고급 주택을 졌죠. 근데 그 집은 제가 다 촬영 안 한 겁니다. 그 경계선까지만 촬영한 거예요. 굉장히 럭셔리하게 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기 또한 만약에 구입을 하시면 럭셔리한 전원주택 또는 펜션 부지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있고요. 또 그 바로 앞에 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굉장히 럭셔리한 커피숍입니다. 가보시면 굉장히 국산차인데요. 듣도 보도 못한 차가 나옵니다. 자,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풍광이 아름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성리 매물의 가격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름이 대성리 아닙니까? 네. 그렇게 대성한다는 거죠. 예, 대성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그래서 대성리다. 예. 토지 말씀드린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대지고요. 위치는 대성리역 도보 10분이고요. 대지는 378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은 약 114 평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 금액은 1억 3,700만 원이고요. 대출은 한 8,220만 원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요. 실투자금은 5,480만 원입니다. 네, 오늘 대성리 매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나볼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 마포구 광명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토지입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를 함께해 주신 한성만 박사님의 무료 부동산 세미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리는 세미나에서 부동산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02-6344-7559번으로 꼭 전화 예약하신 뒤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